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조금 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월 1일부터 5박 6일 동안 태국, 미얀마 등 가지 않습니까? 네, 라오스까지 포함해서. 라오스까지 3개국을 가는데 앞서 이제 그 태국의 태국의 가장 유력한 영자지인 방콕 포스트하고 아마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아마 오늘 보도된 모양입니다.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놀라지 마세요. 아마 한번 놀라실걸. 첫 번째, 일본과는 언제든지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 왜 안 놀랐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뭐 아니 어제는 일본을 개 잡듯 잡았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그러고 과거도 반성 못하면서 과거도 반성 못하면서 한마디로 보면 예전에 누구 마냥 진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일본과는 언제든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기꺼이 손잡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양반은 방콕 포스트를 일본이 안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네. 얘기했구나. 둘째,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오는 11월 우리 부산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김정은이 와준다면은 이른바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되는데 얼마나 좋겠는가. 어마어마한 러브콜을 때렸습니다. 뭐 무슨 근거로 올 거라고 또 그러죠?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문학적으로 하면 사랑이 깊어 병이 된 경우죠. 사랑이 정은이에 대한 짝사랑. 네네. 이 짝사랑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나오면 없는다는 식의 얘기를 이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10번이 아니고 10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를 붙잡고서 네. 쓰러져 달라고 그러는데 8월 15일 경축사에서 또 대통령이 또 푸짐하게 네. 평화 경제도 하고 뭐 북한하고 손잡고 남북이 손을 잡고 북한이 내놓은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고 그랬더니 그 북한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 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네. 북쪽에서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근데 이 막말을 한 게 그 조국 평화 통일이 조평통이에요. 네. 북한의 공식 기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베가나 저기 저 일본 외상 그 누구죠? 고노가 이런 얘기에 10분의 1 얘기만 했어도 쌍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뭐 죽자 너 죽고 나 살자고 했을 양반이 네. 북한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너하고 같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시지? 자, 너하고는 앞으로 그 같이 앉을 자리, 이야기할 대화의 자리에 나갈 일도 없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필요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할 테니까 거기 기웃거리면서 북미 대화에 무슨 뭐 찌꺼기라도 하나 얻어먹겠다고 귀신대고 돌아다니지 마라. 오지랖 넓게. 네. 아니, 난 진짜 우리 대통령 정말 근데 그런 걸 불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아까는 문학적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이거 갖다 범죄학적으로 쓰면 스토킹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이 정도 하면은 그 경찰서에 김정은이가 신고하면은 이게 구속돼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싫다고 더러운 새끼라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이 더러운 새끼 뭐 무슨 어떤 놈이니 똥줄기를 갈기고 똥을 질질.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참 이게 근데 이래도 문정희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대화 협상에서의 뭐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늘 쓰는 북한의 뭐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정도 욕하면은 알았다. 그래 너 뭐 사연이 있겠지. 근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 인질로 잡혔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인질입니까? 잡혔어요 이미. 그걸 모르셨구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슬슬 끄집어낸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뭡니까? 인질로 잡히면 어느 순간부터는 인질이 보면 자기를 갖다 포로로 잡고 있는 인질범한테 의존이 돼버립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를 고립화시켰어요. 미국하고 멱살 잡고 일본하고 대판 코피 터지게 싸우고 하면서 이른바 한미 간의 끈끈했던 한미 동맹은 이제 형이화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 간의 1965년 이후에 경제 협력 체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밀했던 경제 협력 체제일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류재승 전 저 중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군사 협력 체제가 한국, 미국 다음 그 다음이래요. 다른 나라는 비할 바가 없답니다. 즉 한미 한일의 군사 안보 협력 체제가 결국 한국을 버텨줘 왔던 거예요. 아니, 당연한 그건 뭐. 근데 보면 미국하고 거의 이제 한미 동맹 거의 와해 위기고 한일 간에는 거의 단교 위기입니다. 단교 위기예요 지금. 아니, 한미 관계에 대해 한마디 할게요. 아 요게 뭐 이거 맞추고 한미 간의 와해 위기, 한일 간의 전쟁 일보 직전이면은 한미 동맹, 한일 우호 관계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멱살을 정은이가 있는데 아니죠. 바로 그게 내가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이 김정은이한테 이제는 심리적으로 의존돼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쪽 가서 초대서 어느 뭐 무슨 초대서 가면 밤만 되면 백화원 초대서 백화원 초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도 뭐 여러 가지 초대서 있잖아요. 뭐 놀부 초대서, 흥부 초대서도 있고 밤만 되면 뭐 탁탁탁 두들긴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옥자입니다. 이제 제가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 왜 그러세요? 밤 12시 넘어서 문 좀 열어주시라요. 그런데 아 왜 그러냐고 내일 그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건 문 열었다 절단 난답니다. 문 여는 순간 여자가 육탄 돌격을 하고 그건 빠바박 찍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모 씨는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망친 몸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다시 저도 평양 갔을 때 네. 양각도 호텔에서 묵었는데 네. 저 그 일행이 좀 뭐 상당히 뭐 한 20-30명 이상 갔었는데 네. 저는 그때 언론위원이었고요. 어떤 네, 어디라고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저한테 와가지고 네. 메모지를 딱 꺼내 제 옆에 앉더라고요. 네네. 김영광 편집장님. 네. 지금 말을 하면 다 도청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글로 조금 저 여기 계실 때의 지침을 좀 우리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사람이 그쪽 사람이겠네. 뭐. 그러면서 네. 그 지하에 네. 예, 조선족들이 있는 뭐 가라오케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위험하니 네.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방은 기본적으로 이 비디오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그 하여간 뭐 그 2박 3박 4일 그 일정 동안에 네. 뭐 이제 여성들 뭐 이런 경우는 절대로 뭐 방에 들어오거나 하지 말라. 뭐 이런 그것도 경험도 있어요. 아 근데 좀 우리가 갑자기 좀 이렇게 거룩한 이야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갖다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저 김정은을 초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그런 이른바 미녀 공장 미인계 그 이야기로 빠졌던 것은 그게 핵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 한국에서 유난히 보면 북한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저 한미 관계를 파탄 내고 있잖아요. 한미 동맹을 지소미아 미국이 그렇게 칙사까지 보내서 사신까지 보내서 칙사는 표현 쓰지 마세요. 사신 쓰지 마세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그야말로 앞으로 중국에 굴기하는 중국과 맞서 대중 방어망 봉쇄망을 함께 치자 그랬더니 그걸 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근데 네. 저 문정인 이런 분들이 네. 양두구육 전술을 쓰는 것 같아. 양다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듯이 양다리? 말은 번지르자. 문정인 씨가 2019년 1월에 네.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뭐라 그랬냐. 네. 70억 명의 호모 사피엔스 중에 네. 가족을 빼면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 같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한 번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네. 이 지도자 간의 신뢰와 호감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이 얘기 뭐고 지금 한미 동맹을 깨는 건 또 뭐고? 그 양두구육이라고. 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네. 내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잘하고 일본에게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놓고 국내에서는 선전선동하고 반일 종족주의 뭐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일 항쟁에 동참하지 않는 놈은 적대 세력 친일파라고 막 공격하는데 겉으로는 번질나게 이 얘기 또 전에 뭐 광복절에도 했어요. 이거를 뭐 일본하고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로 뭐 하고 하면서 안으로는 이거 김현종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유화적인 그런
그 원고를 갖다 미리 알려줬는데도 일본이 말이야 자세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지소미아를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방콕 포스트 한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양두구역인 게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이래놓고 우리는 정성을 다했는데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 트럼프와 저 미 제국주의자들이 하고 있고 또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김영광 실장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황장엽 선생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예, 예, 황장엽 선생 잘 아실 텐데 황장엽 선생이 우리나라 와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1972년에 김일성 대학에서 이론했던 이른바 갓근 이론입니다. 갓근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갓근 이론은 게 좀 황장엽 선생이 뭐 저희 잡지하고 인터뷰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예. 김일성은 네. 대한민국을 양반이 쓴 갓이다. 근데 이 갓을 양반의 머리에 묶어놓고 지탱시켜주는 건 두 개의 끈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는 한미동맹, 네. 한 줄은 한일 우호 관계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존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라버리면 갓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네. 이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고 네.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 한국 고리파가 네. 김일성 대남 적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근에 보면 우리 태영호 주영공사 네. 태영호공사도 그걸 확인해 줬어요 얼마 전에. 사실 이제 그 태영호공사하고 이제 황장엽 선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인데 태영호공사도 와서 그 얘기예요. 북한의 일관된 대남 전략은 갓근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를 동시에 자를 필요도 없어. 하나만 자르면 되거든.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지소미아를 자름으로써 미국하고 흔들리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흔들린 거 아니고 일본을 잘라버리면 이 것이 날아간 건데 뭐.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한 줄이 엮어져 있는 한 줄이야, 거예요. 한 한 줄. 줄인 거야. 그걸 잘라버리면 뭐. 그거 지소미아를 자르는 순간 날아간 거지 뭐. 문 대통령은 네. 저 한미 동맹을 지키는 굳건한 의지가 있고 트럼프한테 인류 중에 가장 잘해주는 분이고 네. 일본과의 문제는 뭐 네. 징용공 문제 같은 거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네, 네. 이 밖에 있는 저 토착 외구들 말고 밖에 있는 미국 제국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거에 내통하고 있는 토착 외구들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한미 동맹도 깨트리고 한일 관계도 깨트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의도는 하는 건 아니야. 아니, 의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게 2017년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당시 이제 가장 우리가 한중 간에 그 당시 롯데 등 해서 얼마나 사드 보복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강경화 장관이라는 자가 가서 중국에서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산불, 쓰리노, 그렇지.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저 MD 가입 안 하겠다. MD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하지 않겠다. 이미 이거로서 얘기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2개월 동안 그걸 착착착 밟아오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그렇죠. 바로 국민의 눈. 뭐 보수들은 당연히 저한테 다 얘기해주면 중도들이 어리어리하잖아요. 지금 중도들이 야 이거 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특전사 출신이고 아 설마 특전사 출신이 뭐 그러겠어? 그런가 국민들에게는 계속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른바 양대가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고 앉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실제적으로는 보면 강경화를 통해서 중국이 약속한 사드 배치 안 하겠다, MD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깨겠다, 하지 않겠다. 이걸 갖다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더 심화된 동맹 파기로 가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양두구역하면서 국민 눈을 썩여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주한 미 대사 해리스가 뭐 향군 행사도 안 가고 존매도 안 가고 또 곧 있을 뭐 서울 안보대화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은이가 더욱더 그냥 개발듯이 바르는구만. 그러니까 똥줄 갈기는 놈이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항상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강하고 호전적이고 옛날 군 출신 대통령들은 호전적이고 옛날 기억 안 나서요? 박정희 대통령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할 정도에 때로는 보면 강단 있는 대통령 또 미국이 강하게 버텨주면 꼼짝 못하고 절절절 대화에 나섭니다. 그런데 또 무슨 뭐 새 예산안 뭐 설명하는 국무회의에서는 뭐 자주국방하겠다 그러고 도대체 뭐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야바꾼들이 막 말도 희한하게 하고 손도 막 움직이잖아. 자 골라봐 어디가 뭐 들어있어 막 하고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도대체 이거 뭐 어디로 가려나 진짜 이 사람이 김 실장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니에요. 네. 헐크가 두 얼굴의 사나이 네. 아니에요.
저는 두 얼굴의 사나이 봐서도 8얼굴의 사나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8개입니까? 아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얼굴 저기서 저 얼굴 보면 그야말로 뭐 어떤 얼굴이 진짜 친한 동네 아저씨 같다가 그러니까 정말 뭐 얼빠진 사람 같다가 뭐 스토커였다가 그냥 동맹 파괴하는 종북 주사파가의 수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죽한 저 가끔 이런 추정자라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갓근 이론,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갓근 이론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